지난해 국내 유명 소방기계 제조업체의 불량기계 납품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올해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통한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전지훈련은 신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남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7일 하루 동안 축산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독은 설 연휴 기간 유입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소방기계 제조업체에 불량기계 납품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전직 직원의 고발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6개월에 걸친 검찰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수와 광양산단을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소방기계를 만드는 국내 유명 방제업체가 10년간 불량 제품을 유통했다는 내부자 고발이 나와 충격을 주고 지난해 있습니다. 5월 CJ헬로가 단독 보도한 불량 소방기계 제조업체 성능 조작 의혹입니다. 이 업체가 산단의 대형 화재를 단시간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기계 폼도스를 개발했는데 사실 이 기계는 모두 불량이었고 한국소방기술원 성능검사를 조작해 국내 대기업에 납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방송된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이 업체 대표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표 박 씨는 뛰어난 제작 기술을 인정받아 국민안전처 장관상까지 받았지만 정작 제작 능력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폼도스 장비의 성능 수치는 모두 시험장 옆 밀실에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거의 저희 고발 사실은 거의 100% 다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혐의점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불량 기계는 광양제철소와 LG화학 등 대기업 32곳에 납품됐습니다. 일반 기업까지 포함하면 국내 점유율은 90%. 기계를 구입한 기업들은 한국소방기술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기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결과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면 기업들은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새로운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방청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실제로 설치된 제품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거치는 단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계를 구입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폼도스라는 장비가 한 대에 최대 7천만 원을 호가하는 만큼 고가인데다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진 뒤에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국내 굴지의 소방방제업체의 기술력이 허위라는 고발 내용을 입증하면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국가 주요 산단과 기관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올해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통한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전공대 부지가 전남으로 선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포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전남 성공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비를 지난해보다 8,088억 원 늘어난 6조 8,104억 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의 수건 사업들이 대거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SOC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 산업까지 포함해서 대거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전남에는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전공대 부지를 전남 나주로 확정했다는 것.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주 전남 상생으로도 최적지고 앞으로 한정공대 설립을 통해서 세계적인 공과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면서도 양 지역의 상생 그리고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활성화하는 최적의 이번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올해 문화관광 산업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벨트를 만들면서 그 벨트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역사 문화 관광지적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맛과 소리의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콘텐츠를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은 전라남도가 그야말로 6천만 관광 시대가 아니라 1억 관광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도는 각 분야의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전남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농축어업에 대해서도 친환경 스마트 농축어업 확산을 통해 농산어촌의 경제 발전도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2019년 성장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 전남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는 7일 하루 동안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독은 설 연휴 기간 유입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독 장비는 지자체 36대를 비롯해 군 제독 차량 1대와 농협공동방재단 99대, 들력경영체 소독기 8대, 과수 SS 살포기 15대 등 총 159대가 동원됐습니다. 앞서 도는 설 연휴 기간 129대의 소독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22,722개소의 농가와 축산시설을 소독했습니다. 또 일선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 3천여 마리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밀집 사육 지역을 포함해 소와 돼지 사육 농가에 시군에서 보유한 생석회 182톤과 농협에서 긴급 공급한 4톤을 뿌렸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남 지역 사건 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설 연휴의 5대 강력범죄는 지난해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28%, 폭력범죄는 10%가 줄었습니다. 연휴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5%가 줄었으며 부상자는 32%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휴 기간의 교통사망사고는 4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과 보행자 사고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27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32건보다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총 1,159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4만 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와 사회 간접 자본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내 활동에 한해 조기 실시하고 실외 활동에 대해서도 2월 중순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지난해 3만 3천 개보다 7천 개 늘어난 4만 개입니다. 특히 월 30시간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돼 월 60에서 66시간, 10에서 11개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는 또 도 자체 사업비를 들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신규 시장형 사업의 초기 투자비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버 카페와 역사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 등의 전남형 노인 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천일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는 총 2억 원을 4개 수출 기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간 도 자체 발굴 사업으로 천일염 수출업체 2곳을 선정해 총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남 소재 천일염 생산과 수출업체며 해외 시장 수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품목은 천일염과 천일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입니다. 오는 22일까지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에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시스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전지훈련은 신체 적응력을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남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몰려든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공을 잡은 선수가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려다 상대 선수의 거친 수비 동작에 넘어지고 맙니다. 연습 경기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몸싸움이 이어지며 선수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찬바람은 매서운 겨울이지만 이곳 진도구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진도군에는 복싱 국가대표와 서울광주FC 축구팀을 비롯해 연 15,000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진군도 일본과 말레이시아, 대만 등 외국 선수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이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온난한 기후와 친환경 농수산물을 이용한 정갈한 남도 음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밥도 맛있고 운동할 수 있는 딱 되게 좋게 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계훈련 화이팅하겠습니다. 탄탄한 인프라 구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남군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육산부와 펜싱부를 창단해 선수 인적 교류를 통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 방지를 위한 지정병원제와 재활캠프 운영은 물론 문화공연 관람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전지훈련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에 대한 배려심과 그런 지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동계 합숙을 하고 가면은 선수들이 기량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있는 충계 대회 같은 대회에서 자기 기량을 조금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남은 지난 시즌 48개 종목에서 연 41만 명이 방문해 320억 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지훈련지로서 선호도가 높은 점을 내세워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과 제2NFC 축구 종합센터 유치 등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또 그동안 시군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지훈련 유치를 도 단위로 통합해 합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강점 종목을 조사해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남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불거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산물 재처리 공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부산물 재처리와 관련해 환경성 검증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슬래그를 포함한 부산물의 판매나 재활용에 치중하기보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폐수 처리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주변에 자동차 문화체험단지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튜닝 산업을 중심으로 부품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말까지 418억 원을 들여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100억 원을 투입해 장비 구축과 기술 개발 등 튜닝 부품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35억 원을 들여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 개발과 컨설팅, 연구동 건립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과 레저 스포츠 파크, 도시숲을 조성해 방문객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겨울 배추 2만 1,000여 톤을 추가로 산지 폐기합니다. 3차 산지 폐기 대상은 계약재배 포전 및 비계약재배 농업인으로 유통상인 계약 물량과 비계약 농업인의 포전을 주로 추진합니다. 지원 단가는 해남군 자체 산지 폐기 지원 단가인 시바르당 135만 원으로 동일하며 국비와 농협 적립금으로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3차 산지 폐기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4차로 11,000톤을 추가로 폐기할 계획이라며 수급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정화조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집중 방역을 진행합니다. 방제 활동은 일정한 장소에서 산란하는 모기의 특성을 이용해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 유충 단계에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유충구제 한 마리당 성충 500마리 정도의 박멸 효과가 있어 여름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남군 보건소는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 공중화장실과 맨홀 등 방역 취약 지역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해 여름철 모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광양, 순천시, 보성군이 함께 남도 바닷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광양시를 비롯해 지자체 4곳은 남도 바닷길 권역에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안공모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시군 4곳이 각각 5천만 원씩 부담해 진행하며 상품 개발과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남군 읍내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예술사에서 녹색미술학원 구간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양면 단속을 하고 해남교부터 명성당 구간은 짝홀수제 단속, 해남교에서 홍교다리 구간은 한쪽 고정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단속은 2월까지 시범 운행한 뒤 3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남군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여수형 공공어린이집 2곳이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수형 공공어린이집인 해오름 어린이집과 리틀 세화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 2곳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형 어린이집을 준비하던 곳으로 개방성과 운영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이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교육 환경 개선비로 매달 400만 원에서 5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오는 13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엽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13일 1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각종 안건을 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일에는 시정 질문과 답변을 처리하고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안건 20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광영동 입구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년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와 시비 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은 이달까지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4월에 최종 발표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광영동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대비 42%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5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간 읍성과 드라마 촬영장, 송광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주요 관광지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가 오는 7월 대형 호텔 앤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 맞이 등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 군수는 7일 정례조회에서 대형 호텔 앤 리조트가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운영되는 만큼 위험 도로 개선과 안내 표지판 정비, 서비스 정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또 진도 출신 인재 채용과 농수산 우수성 홍보, 독특한 체험거리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남은 4개월 동안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해남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합니다. 해남군은 지난달 24일 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를 맺었습니다. 2015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와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합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를 보고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도군 의회가 최근 진도군 조례 280여 건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인정 의원은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개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 계획을 세우고 대상이 된 조례를 입법평가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보길면 예송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해신을 달래는 당제가 열렸습니다. 당제는 300년 명맥을 이어온 향토 민속문화 행사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송마을 새마을회는 제를 지내기 위해 당주와 집사를 선정했으며 섣달 금음날 밤 해신당과 산신당의 제의를 모시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 주민 이름을 종이에 써서 태우는 소지를 했습니다. 제의를 마친 뒤에는 풍물패가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해신을 달래는 길놀이를 펼쳤습니다. 완도군은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문화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연복 광양시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재선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바쁘게 6개월 보내셨을 텐데요. 네. 초선과 재선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시정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시정의 각 분야에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어린 보육재단은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이 돼가고 있고 시 예산도 1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름미술관과 또 예술고등학교는 착공을 해서 기한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남 최초로 또 유니세프로부터 지정받은 아동 친화도시,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여성 친화도시 지정도 받은 이후에 착실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작년에 3억 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는 국내 2위 항만이고 세계 11위 항만에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나 또 시상사업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지금 상사업비만 하더라도 73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저희들이 시정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시민 83%가 만족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안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논란이 됐었죠.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지난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 현재 광양시의 경과와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에도 시민의 뜻을 따라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수차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또 저와 또 시의장님,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것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을 또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저희들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환경부에서는 조건을 붙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셨고, 또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사계획 인가를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경제청에서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양시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네네. 또 이와 함께 또 지난 한 해 또 그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 건립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와는 무관하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대해서 경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확인 결과 환경오염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낸 민원이 20만이 넘어서 지난 18일 날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정이 없다. 오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고 또 저희들도 이 공장 건축 단계부터 또 앞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철저히 꼼꼼하게 또 점검을 해서 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공장으로 남도록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공장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다 환경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나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을 챙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양시의 계획, 올해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화력발전소나 또 알루미늄 공장 논란에서 보셨듯이 시민들의 그 환경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이 그만큼 높아졌다. 또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져 나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업이 사실은 이 오염을 배출하는 걸 앞으로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또 개선 요구하고 또 감독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는 꼭 공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또 우리 시가 좀 열정을 기울일 그런 생각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많이 폐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전기차 이런 공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나쁜 데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를 모두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학교, 또 경로당, 뭐 복지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보급을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마칠 생각입니다. 결국은 시도 잘해야겠지만 시민도 또 시민사회단체도 이제는 녹색 생활 실천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 문제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인구 유입과도 또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광양시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 전국적인 화제고 또 지자체마다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광양시 올해는 어떻게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 정책의 핵심이 어린이 보육재단입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은 전국에 우리 시가 최초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또 시를 포함한 관, 또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만든 그런 재단입니다. 2017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협조도 하고 또 성금도 기택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기금만 해도 2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작년까지 12개 사업을 합니다. 대체 올해 작년까지 12개를 하고 올해는 하셨고, 이 3개를 더 더해가지고 15개 사업을 합니다. 주로 하는 것들이 어린이집 대체 보육 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의 장난감을 또 세척 소독도 해주고 있고 어린이들 그 갇힘사고 차량사고 많이 납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쏙쏙이 등동카 설치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것도 또 뭐 100원 시내버스를 초등학생들에게도 주는 것도 뭐 중고등학생들에게 뭐 또 이 입학 축하금 이런 것을 주는 것도 또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모두 다 이 보육재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와 연결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어떤 보육재단과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추진해 나오고 계시는데 시장님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 테마파크를 내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된 듯처럼 보이는데 문제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땅 매입하는 것하고 아까 그 말씀드린 타당조사 또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20만 평에다가 절반 정도는 시에서 뭐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또 돈을 들이지 않고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또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가 투자가 돼야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테마파크가 광양의 그 핵심적인 그런 관광시설이 되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또 우리 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고 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도 광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 시는 1년에 한 기업을 25개 기업 정도를 지금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또 일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황금산단, 또 세풍산단, 율촌산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도 하고 기업도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우리와 함께 또 기업도 유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광양시가 좀 중심도시로 이렇게 발전하려면 인구가 좀 늘어나야겠다 싶어서 와우지구, 또 성황도입지구, 광명우암지구, 목성지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빨리 들어와서 현재 우리 시의 아파트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 공급을 또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됐거나 새해는 하여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또 직업을 갖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예를 들어 보금자리를 갖고 또 어린아이도 낳고 키워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 도립미술관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광양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문화와 관광 사업과 또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양읍에 들어서는 도립미술관은 한 450억 정도 듭니다. 이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인근에 창고를 재생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그것을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2020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충마동에 들어서는 예술고등학교는 이 도교육청에서 이걸 시행합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정식 개교가 됩니다. 구학급의 180명 규모입니다. 현재 11월에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외 유명 예술대학교와 교류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이 아마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중학교도 이것을 개교하기 전에 함께 좀 지어주라. 그렇게 교육감에게 적극 요청을 해서 교육감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과 예술고등학교가 아무래도 문화 분야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 또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결국은 저희들이 이 시가 추구하는 것은 또 어린이, 또 청년, 여성,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맞춤형 복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만족도를 높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뭘 한번 했느냐 하면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하질 않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최초로 한번 이걸 해봤더니 전세를 얻든지 또 집을 구입하든지 청년이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이자를 저희 시가 100% 이렇게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한 120세대가 이것을 지원받았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의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안전은 뭐 여러 가지 이 반딧불 로고젝트라든지 이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설치를 하고 안심 비상벨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첫째는 취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또 좋은 일을 적게 하면서 돈 많이 받고 적은 이런 데 가고 싶고 또 이걸 쓰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자리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 사이에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취직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어렵다. 그런 애로를 지금 갖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돈도 많이 줘서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됐거나 우리 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4년 내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서 일자리 평가에서 우선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해라 하고 돈을 줘서 또 우리 일자리 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기숙사 비용을 지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한 AR, VR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업과 또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의 공간 건립에도 지금 저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과 일자리 매칭은 어느 기업에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면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거 맞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중장년들 재취업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력 직무 분석 센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광양시정 올해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 시 승객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를 광양경제 제2 도야구 원년으로 삼아서 새로운 30년 미래 100년의 발전을 이루게 나아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양시정의 최종 목적지는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 행복이라고 합니다.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경제 제2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곤두박질 친 건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끼는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로 인해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보온에 신경 쓰신다면 외출하시기엔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오전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에도 5도 내외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